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대호입니다. 미세먼지, 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정말 큰 환경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그리고 그 기술이 집약된 물 관리로 스마트하게 환경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기업 TSK 코퍼레이션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TSK 코퍼레이션의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 환경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어려운 걸음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엄청 좀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계획대로 되는 건 또 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족한 능력이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겸손하신 말씀부터. 사실 이쪽 그 환경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TSK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장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기도 한데 아직은 이제 비상장 상태다 보니까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TSK 코퍼레이션은 이런 회사다. 간단하게 우리 회사 소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TSK라는 회사는 TSK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T는 태영그룹의 T와 SK그룹의 SK 그 두 회사가 두 그룹이 합쳐서 만든 5대5로 시작한 회사 이름, 그래서 TSK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2004년에 처음 이 회사가 시작할 때는 건설업에 공공기관 수철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사회간접 시설을 투자하고 나면 그걸 운영하는 인력들이 건설회사에서 못하니까 그 운영 전문 회사로 처음에 자그맣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2004년에 시작하셨고 당시에는 그 태영건설의 한 부서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자회사만 6개, 특수목적법인까지 합하면 이게 한 33개나 되더라고요. 대부분 환경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다? 100% 환경사업이고요. 자회사가 6개, 특수목적법인 SPC 33개에서 39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하는 거는 해외 지사 3군데, 또 국내 아까 같은 39군데, 종류는 많지만 아직은 뭐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환경업을 맡았을 때는 처음에 저도 이제 환경 산업에 원래 환경 전공이 아니고 중국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환경업을 시작했는데 이왕 하는데 우리 보니까 구성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부가가치도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업을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산업화를 시킬 거냐 고민하다가 선진 사례들도 많이 보고 또 선진국에도 좀 가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의 생각을 좀 뭐 믹스하고 저희들도 생각해낸 것이 환경업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산업의 그 머더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아주 필수 요건 3가지나 직업 선택 요건 3가지가 같다고 그러는데 사회성, 성장성, 안정성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은 뭐 안정성은 좋고 성장성은 좀 안 좋고 뭐 사회성은 일반 괜찮고 뭐 이렇고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은 이 모든 3가지가 다 좀 괜찮다고 봤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뭐 어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요는 항상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경쟁은 있겠지만 어떻게나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고 어떻게 없어지거나 그런 사업이 안 되니까 성장성은 이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 인구가 증가 속도 뭐 이런 등등 모든 게 양적으로는 한동안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 이상으로는 성장할 거고. 그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환경 사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3D 업종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빛을 내고 계시는 점.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경산업하고 연관되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차를 폐차해 보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하루에도 오폐수라든지 생활 폐기물 안 버리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이 하수처리, 이제 수처리라고도 하는 하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있고 뭐 토양 정화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도 뭐 M&A도 계속하고 계시고 신규 사업도 계속 또 찾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환경업이랑 아까 잠시 뭐 머더 인더스트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지만 모든 사업들이 자기의 어떤 수명을 다하면 뭐 자동차 같으면 20, 30년 안짝에 다 폐차가 되고 네. 건물 같으면 아주 잘 지어봐야 100년이 못 가고 뭐 전자제품 같으면 휴대폰 2, 3년이면 바꾸게 되고 그렇죠. 모든 그게 끝나면 자기의 어떤 내용 연수가 끝나면 다 환경업으로 어떤 식으로 돕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네. 그걸 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재제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뭐 어떻게 다 태울 수 있는 건 태워서 에너지화 시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매립이나 소각을 해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저희 쪽에 와서 다시 재탄생돼서 원료단으로 가고 더욱이 연료단을 갈 수 없는 것들은 태우거나 매립단은 최종 처리 단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 사업은 모든 사업의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환경업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삶의 시작이자 끝일 수도 있고 끝이자 시작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TSK 코퍼레이션 그 안에 한번 좀 더 들여다 볼게요.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이 840억 원을 거의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64% 급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환경 사업이니까 뭐 규모도 작고 영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이유, 잘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환경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집으로 치면 화장실 개념이겠죠. 예. 그 화장실 개념에 사실은 많은 투자를 이렇게 뭘 해서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화장실이 이제 뭐 들어온다 이러면 꼭 필요한 거지만 안방 바로 가까이는 안 두려고 그렇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들 보니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점점 더 생기고 또 국민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행정 조직에서나 다 또 그런 국민의 요구를 또 수용하다 보면 수요 공급 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환경 의식들이 좀 약간은 또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낮은 측면도 있어서 환경 처리 단가가 좀 쌌습니다. 그 매립이나 소각 단가들이. 비건한 여러분 뭐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저희들이 뭐 너무 폭등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뭐 약 한 성장 30~40% 더 이상 단가 성장을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잘 알겠습니다. 급격하게 뭐 인구는 안 늘지만 핵가족화되면서 인당 물 소비량이라든지 인당 어떤 환경 유발하는 어떤 발생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세계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저희 나라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환경업이지만 양주리자가 일회용 컵이라든지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뭐 작지만 금연기업 선포해서 저희 전 직원 금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력 하나마 환경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좀 모범이되자고 그렇게 일을 작은 일이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생각한 거는 그런 원인이 좀 크고 또 저희들도 이때까지 안 했던 그런 사업들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 토양 지하수 정화업도 이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안 하다가 국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런 사업들도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군에서 사업군도 추가하고 또 있는 군도 좀 뭔가 사업을 리모델링 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TSK 코퍼레이션의 기업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성장 로드맵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대표님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따지고 보면 환경업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화두가 됐던 게 환경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2배쯤 다들 아마 올랐어요. 네. 올 들어서만. 네. 최근에 좀 조정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업황이 그렇게 좋은지
아까도 약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조금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될지 약간 그게 좀 던져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시장 상황이 저희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있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어서 일부 뭐 약간 테마주 성격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환경 처리 단가들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네. 이때까지 너무나 이게 좀 싸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많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시기에 향후 뭐 몇 년간은 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건설업을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다 단종업이었다면 네. 저희들이 그나마 이제 제대로 된 종합 건설업처럼 그런 거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저희 비슷하게 좀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처럼 이렇게 완전히 된 데는 없고, 그렇죠. 아마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국가 전체로서 종합 환경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는 뭐 깨끗한 물과 공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저희 혼자 힘으로 하면 그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있으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좋은 성과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빨리 되고, 저희들이 꿈꾸는 빠른 시간 내에 아시아의 환경 1위 기업을 달성하고 나아가서 세계 1위의 환경 기업이 되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안 그래도 더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얼마 전에 비전 선포식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PT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2025년까지 기업 가치를 3조 원으로 높이겠다. 예. 이런 비전을 밝히셨는데 예. 일단 잘 상상은 안 가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희들은 3조 그렇게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그 시장 밖에서 한 기업 가치 정도로 한 1조 원 정도로들 추산들을 하죠. 예. 1조 상회에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도 보면 그 PF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 기업을 평가를 계속하면서 M&A 시장에서 뭐 저희들이 M&A 내놓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어떤 걸 살려 하더라도 우리 가치하고 뭐 비교해 봤을 때. 비율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가치가 1조를 상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뭐 회사채 발행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바로는 향후 5년 안에 최소 2배 이상 커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3조는 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뭐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만 올해 1분기 연초 성적도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IPO도 계획 중이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언제쯤이라 이게 좀 가이드가 나올까요? 그 뭐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그쵸? 저희들은 예.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뭐 상반기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환경기업의 수장으로서 김영석 대표가 제시하는 환경 문제 해법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그 SK 가스에서 실무 경험을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TSK랑 같이 인연이 되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SK그룹에서 2008년도에 네. 환경 기업을 해보겠다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환경 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뭐 님비 현상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뛰어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부닥쳐 보면 전체 규모는 작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우리하고 친분이 있는 태영그룹에서는 이미 환경업을 하고 있었고 먼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5대5로 이제 합하게 됐습니다. 합하게 된 지가 약 한 7년 정도 전인데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기업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 대표님 집무실에 가면 이거 뭐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 간판 있잖아요. 예. CI라고 하는 거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직원들 명함판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직원들 얼굴로 하나하나 다 넣어서 만든 그 대형 CI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만드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사무실을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춘 게 어찌 보면 그게 그 전에 사무실도 뭐 괜찮았지만 의미를 담아야겠다. 왜냐하니까 환경기업이 뭐 저 사장 방이나 또 휴게실도 똑같이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공용 시설이라고 생각했고 그 시설에는 모든 직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과 그 직원들 얼굴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생각을 아무래도 초심으로 제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제 방을 다 구경했습니다. 와서 이제 보여주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나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농담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하자고 해서 사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맡으면서 또 한 것 중에 이제 사실 소통을 통한 화합을 1번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1대1 2,600명과 1대1 소통 비밀방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우리 그룹웨어 같은, 그룹웨어에 아무도 그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출근하면 제일 첫째 하는 일이 그겁니다. 직원들 이렇게 들어오면 숙제죠. 그게 어찌 보면 직원들 개개인이 그럼 대표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익명으로 보냅니다. 근데 뭐 3분의 1은 장단점이 확실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해놓고 약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죠. 좀 꽤 들어오고 그 내용들이 약간의 좀 뭐 무기명이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원하기도 했지만 약간 거북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그러더만 점점 이제 횟수가 한 1년 남짓 하니까 줄어들고 또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일부러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다른 대표님들이 혹시 그런 걸 원하시면 제 경험을 충분히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네요. 예. 2,000명이 넘는 직원하고 무기명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그 일종의 청원 게시판 역할을 직접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좀 보고는 싶은데요, 제가. 그리고 그 사실 환경 사업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분도 있고 실리도 함께 챙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환경 사업이라는 거 하시면서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대표이사로서든 드는 뭐 고민 같은 거는 좀 없으실까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렇다면 뭐 이게 뭐 태우는 거다. 그러면 버리는 거다. 이런 거 보면은 태우는 거를 가면 우리 동네 시골에 다 변두리에 가면 뭐 겨울에 되면 아무데나 태우고 학교 뒤에 가면 소각장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 동네에서 뭐 태워서 버렸죠. 태우다가 가스가 펑펑 터져가 다치기도 하고 뭐 쓰레기도 연탄재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약간 흙이진 곳에 다 이렇게 버리고 그랬던 거 지금은 오히려 다 패내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버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걸 위생처리라고 하는데 투자비는 한번 매립장 하나 하더라도 어느 일정 규모만 되면 아주 작게도 한 2, 300억, 많게는 1,000억대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이제 하지만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적법 처리를 상당히 해가고 저희들 그런 소각이나 매립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순위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또 폐기물만 단순 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태우기만 했던 것들을 그 열량을 이용해서 다시 에너지화, 스팀으로 만들고 또 스팀 가지고 전기도 생산해서 저희들도 지금 전기 생산하고 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텐데 약간 좀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혹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라고는 좀 뭐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을 게 있으실까요? 예, 근데 참 예민한 거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과 이걸 좀 중간에 가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한 시민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2,000여 명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나는 경영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얘기 드린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더라도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가듯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국민의 요구 수준을 적절한 입법을 통해서 뭐든지 좀 우리도 투입하는 원가 대비 적절하게 보상받고 또 그래야만 우리도 지속 가능하게 자꾸 성장할 수가 있고 국민들도 또 거기에 좀 어느 정도는 약간 감내하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 이런 시설 이렇게는 안 돼, 다 없애, 뭐 이러고 싶죠. 냄새 나고 먼지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환경 기준이라는 게 냄새 제로, 뭐 먼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가 뭐 몇 ppm, 뭐 예를 들자면 수질은 뭐 몇 ppm, 뭐는 얼마, 먼지는 뭐 얼마, 무슨 농도는 얼마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데 규제가 점점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또 산업에 약간 부담도 되고 그 제가 재작년에 미국을 가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하긴 하는데 유치원생들이나 뭐 이런 시민들을 네. 공원화 시키는데 다 와서 보면은 자원순환센터 이래서 그렇죠. 저희들도 예. 뭐 생곡 같은 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부산 생곡에 예, 그렇죠. 그런 데 와서 다 오픈합니다. 그 처리 과정, 뭐 지저분한 과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걸 가서 다시 에너지로 탄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걸 보면서 다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애가 성장을 해서 예. 아,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레기를 많이 버렸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또 분리해서 버려야 이런 수고가 안 나고 또 다시 에너지화 시키기 좋구나. 이런 의식들을 그래서 이게 사회가 좀 그런 것을 친환경 뭐 말만 친환경 하지 말고 그 교육부터 가정 교육부터 학교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양은 줄이고 또 질은 높이고 그래서 저 기업은 양 줄이면 그러면 회사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은 줄이지만 고부가 가치로 정말 제대로 된 깨끗한 뭐 이런 게 되면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과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접점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예. 어려울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TSK의 직접적인 투자자는 이제 거의 없지만 이제 미래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고 TSK의 고객이기도 한 모든 사람들이 또 있을 테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리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보면 제조업의 위기니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어떤 접목이 빨리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 환경업도 좀 관심 갖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경업은 모든 사업의 모더 인더스트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환경사업 하나만 있더라도 환경사업 하나로 세계의 뭐 초인류 기업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TSK가 되는 게 제 꿈이지만 그 환경이란 건 딱 나빠지고 나면 그때가 이제 이게 뭐 심각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우선 생필품 뭐 편리하고 싸고 안전하고 뭐 이런 우선 와닿는 그런 것만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또 뭐 당장 마시는 수돗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젠가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일찍 우리가 뭔가를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은 노력을 한다면 세계적인 뭐 기업도 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국가 부도 쌓이고 우리 국민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뭐 일석삼조가 아닌 일석 한 10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이 환경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좋은 관심 받는 그런 기업으로 하도록 열심히 할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우리나라 환경 산업의 역사는 4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환경 기업의 중요성 또 상승세는 남다른데요. 그 속에서 2025년 기업 가치 3조 원을 목표로 글로벌 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TSK 코퍼레이션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 전문 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석 대표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